오늘 이슈원 시간에는 총 3가지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간밤 탈환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 2위에 올라섰는데요.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미반도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이제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9월 금리 인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과연 자동차 업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330원대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업종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달러 약세보다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도 IPO, 여기에 또 저피비열 관련주로 묶여 수혜주로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좀 하반기까지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라는,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선박수주가 지난달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특히나 대표 조선 3사는 각국에서 굵직한 수주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또 조선주 관련해서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갑니다. 하지만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보유하고 있고 수주도 잘 받고 있고 조선주 순항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동해 신헬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주관사 선정 입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피팅과 밸브 같은 조선 기자재족들이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좀 수주를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수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눌리고 있을 때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기회로 저희가 삼아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멘토님 개인적으로는 성광밸브 그리고 성광밴드 HD 한국조선해양 한번 탑픽 종목으로 꼽아보자라는 말씀까지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좀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또 AI가 포착한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이제 DB 손해보험이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네.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밸류업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먼저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주들, 그 다음에 증권주들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올라가지고 있다. 그걸 누가 지금 리딩을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메리츠 금융주주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연이 며칠 동안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AI가 포착을 했는데 왜 포착을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박스권 돌파 구간을 하면서 이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봐서 딱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건 누가 뭐래도 8월 초에 하락했던 분을 상승분으로 메꿨냐 이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다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조선,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를 강조해드렸지만 이 밸류업 관련해가지고는 슬금슬금 다 메꿔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도 내가 이제는 상반기에 놓쳤던 거를 이제 하반기에도 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누가 뭐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들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되게 망설였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PB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험사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때 많은 수혜를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나 이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은행주나 이런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 싸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더욱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대출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도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오늘 방송을 안 했다라면 돌파 시점에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차트가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AI가 딱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서 수익권에 있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보험주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이제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눈 이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 시총 2등이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 시장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진짜 쬐끔밖에 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실망 매물들이 이 밸류 관련주, 금융주 쪽으로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B손해보험 더욱더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또 이렇게 DB손해보험과 같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잘 포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이 중에서 탑픽 종목 한 가지 종목만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딱 한 종목 빼고. 네. 그 종목은 이제는 눌림이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진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몇 개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한 회사가 창립한 지 한 98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고 이 유한양행이라면 다들 어떻게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모르는 사람도 아는 회사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집에 하나씩 갖고 있죠. 우리가 유한낙스를 갖고 있잖아요. 네, 유한낙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제약바이오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의 기로에 있는 연도가 바로 이번 연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나자 이게 FDA 승인이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FDA 승인, 이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는 승인이 없던 부분이 승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지금 저는 이 유한양행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다. 지금 고가권에서 10만 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네. 조정 구간에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10만 원을 넘겨준다면 더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레나자가 이제부터 승인이 되고 이제 더 판매나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센에서 이제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걸 토대로 유한양행은 뭘 할 거냐? 네. 이 레나자 말고도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유한양행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다들 빨간 종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AI가 포착한 종목들. 하지만 이 종목이 오늘 장 눌림 구간이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종목을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가권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네. 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단계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 힙소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네. 부분이 뭐냐? 고가권에서 한 번의 거래량 없이 하락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고가권을 갱신하면서 올라가줬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던 만큼 이 유한양행 차트를 보면서 저는 좀 더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권에서 있었지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어제 오늘 실패를 하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는 기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이평선에 걸쳐 있던 부분이 딱 나오는 만큼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오늘장에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는 QR코드가 나오면은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 탑픽 종목 유한양에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AI 시스템에 멘토님의 의견까지 더해진 1+1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 통해서 확실한 투자 전략,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지금 1분 남짓 남았는데요. 1분 안에 우측 하단 팍스통신망 활용하시면 또 이 방송이 없는 날에도 멘토님들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